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해야만 좀 더 쉽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일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치 욕망을 내려놓고 살라는 말로 오해들을 하실 것 같고 말이죠. 차라리 여기에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욕망을 마음껏 욕망하세요. 정말 사회적 금기 따윈 개나 줘버리고 여러분들의 욕망에 충실하시길 빕니다. 다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면 당신의 욕망은 오히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출발을 하자고요.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필요는 욕망이 만들죠. 이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요즘 그 돈돈들 하는데 이 돈 역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애초에 인간에게 필요했던 건 거래였어요. 내가 저게 필요로 한데 저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거래였겠죠. 그런데 이 거래라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다 보니까 노상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농업에 의한 잉여 생산물이 오히려 인류를 불행에 빠뜨렸다고 한탄까지 했다니까요. 이 생활의 규모가 만들어지니까 이 규모를 유지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해지고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간 사회는 딱 세 가지 축에 의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바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 권력과 일상을 살아내는 삶의 문제인 경제 권력,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종교나 철학의 권력. 이렇게 딱 3대 축이 우리 인간 사회의 기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이 기둥이 된다는 이야기가 당위성을 좀 확보하게 되네요. 인류 초기에는 우리는 동물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보다 욕망에 충실했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했을 겁니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들의 대립이 노상 말썽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중재자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키려는 자들은 경제를, 뺏으려는 자들은 정치를, 중재하려는 자들은 종교 철학을 담당했겠죠. 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중에서 무엇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설명을 하면 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경제활동은 권력자들의 통제를 받아왔어요. 당연하죠. 힘의 논리가 우선했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경제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힘의 논리를 배제했던 것도 아니에요. 동물의 속성이 어디 가나요? 이 사마천의 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 있습니다. 그 화식열전이라는 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릇 농부들은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와 사냥꾼은 물건을 공급하고 기술자는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고 장사꾼은 이것을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은 어찌 정령이나 교화로 모여지는 것이겠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에 따라 그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여기에서 정령은 국가의 통제를 말하고 교화는 도덕적 가르침을 말하는 거니 이런 걸로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돈은 저절로 흘러갈 뿐이지 억지로 통제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저희 인생학계에서 세우는 기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이죠. 세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흘러갈 뿐입니다. 이런 인간 세상에 돈이 출현하게 된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단순한 물물 교환이야 어찌어찌 해결을 하는데 이 무역이나 교역은 정말이지 대책이 없지 말입니다. 이걸 전쟁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간은 물건을 대체할 무언가를 고안하게 됩니다. 드디어 주조화폐의 출현이죠. 이것도 벌써 역사가 꽤 제법 됩니다. 벌써 2700년 전의 일이니까요. 이미 이때엔 우리 인간의 경제 규모가 제법 됐다는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통일된 화폐를 만들었으니 이 돈 이야기가 거의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네요. 여기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기반은 신용이에요. 거래의 역사든 돈의 역사든 모든 건 신뢰를 기반에 두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오래된 거래 방식 중에 그 침묵의 무역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래가 삐끗하면 살인도 벌어지고 전쟁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침묵 속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한 장소에 만나서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이 거래할 물건을 두고 가면 상대편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교환의 양이 서로 적정한지 결정을 해서 물건을 교환해서 가져가면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고, 아니면 물건을 그냥 두고 가버리는 거래 방식을 고안해낸 거죠. 전 이 이야기 듣고 참 어렵게들 산다 싶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사람을 믿는다는 일이 만만치 않았나 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은 점차 이 세상을 발전시켜서 드디어 자본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요, 모든 통제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 무슨 왕이니 황제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국가 권력은 끊임없이 제재를 가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막을 수 있나요? 경제를 담당하던 측에서는 결국 국가 권력의 반기를 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무렵쯤에 우리들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폐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대신 지폐가 만들어질 때쯤에 이 지폐의 신용은 국가가 담보를 한 거죠. 경제인들이 운영하던 은행이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재편이 되면서 지폐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고 보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거기에 신용을 담아서 거래를 합니까? 이거는 정말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이 만든 필요가 부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돈이라는 실체로 옮겨버렸죠. 이렇게 중앙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지폐가 통용이 되고 자본이 중요 생산 수단으로 여겨지자 여기에다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논리적 배경을 제공하는 종교 철학의 한 축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죠.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저자. 사마천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한 지 2000년 뒤에 드디어 서양에서도 자유시장 경제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자본가들의 세상이 열린 거죠, 드디어.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시스템에 통용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 논리는 인간이 자유를 꿈꾸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보편적인 진리라는 논리는 그동안 인류가 운영해왔던 이 노예 시스템을 결국엔 무너뜨리는 결과가 됐죠. 자본은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결과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고 그 기반 위에 무역과 교역이 가능해졌죠. 그런데 갑자기 자유를 부르짖으니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이 노예 해방의 결정적인 한 방이 생기니 바로 그것이 산업혁명이죠. 이 환경이 인간의 이상을 현실로 만든 케이스예요, 이건.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오랜 세월 노예로 살던 인간에게 자유를 줬다고 해서 혼자 독립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힘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고 자유를 줬다면 모를까. 안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 노예에서 풀려난 인간은 다시 자본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끔찍한 단어가 만들어지죠. 노동자, 노동자 계급. 노예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던 것들이 자유인이란 이름을 갖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착취라는 개념으로 전이가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말이죠. 드디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구도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는 이 두 가지 생각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버렸죠. 이것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우리들이 주워들은 그 이야기들의 뼈대입니다. 노예 해방에서 빠졌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교육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교육이 없으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는 교육이 없는 인간을 선동하는 논리에 불과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도 교육이 필수죠. 인성이 갖춰지지 못한 인간이 쓰는 돈은 폭력이 되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먼저 갖추고 거기에 인성과 인품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인품을 동시에 골고루 갖춰야 좋은 인간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다 겪으면서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빠져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돈 공부가 없는 거죠. 돈은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수단이 이미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빠져버린 돈 이야기. 이 자본의 논리는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열차가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욕망은요, 이 지구별을 너무 뜨겁게 만들고 환경의 재앙과 패권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는 노예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노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애초부터 노동이란 단어는 노예들의 일이란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의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고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천박한 생각은 내 스스로 돈의 노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생각을 깨지 않으면 우리들의 불행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병을 만드는 건데 우리들의 모든 병이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이 돈과 자본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